우리 애가 기분이 나쁘다잖아요. 조너선 하이트 박사가 언급한 내용 또는 쓴 책 중에 불안 세대, 나쁜 교육, 바른 교육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미국 대학생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른 강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하는 게 싫다라는 이유로 대학교 청장 또는 관련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써서 그걸 관철시키고 즉 못 오게 만들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사퇴시키는데 이걸 청장이 책임지고 사퇴해라 라는데 성공했다 라는 얘기까지를 봤다. 여기에 저자는 이 조너선 하이트 박사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과잉보호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최소한의 시련을 겪지 않고 자라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너무 약해진 것 이것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더라. 또 트라우마, PTSD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사람들에게 쓰던 정신의학적 분류인데 이게 너무 사소한 경우에까지 확산되는 것도 문제라고 조너선 하이트 박사는 지적했죠. 사람들이 그냥 견디기 싫다, 내 기분이 나쁜데 뭐 라며 심리 경호까지 바라는 수준이 돼버렸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국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민원을 넣는 것들이 떠올랐다. 우리 아이 기분 상하게 한 죄. 우리 애가 기분이 나쁘다잖아요.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아주 넓게, 폭넓게 인정하면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고통, 시련을 스스로 겪고 이겨내야 하는 그것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들이 떠올랐어요.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을 걱정해야 될 수준일까? 정확한 용어로 부르는 게 있을까? 아니면 문제가 아니게 보지 않을까? 모두가 그렇게 키운다면 그게 뉴 노멀 아닐까? 재미나에게 물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 박사의 통찰을 잘 짚어주셨다. 나쁜 교육. 하이트 박사가 그레그 쿠르키아노프와 함께 쓴 나쁜 교육에서 다루는 주제이다. 불안 세대는 다른 내용이고 핵심 용어 안전주의. 하이트 박사가 가장 경계하는 개념이다. 세이프티즘. 육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불편함조차 위험으로 간주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믿음. 난 안전해야 돼. 육체적 안전뿐만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생각, 내 머릿속 또한 안전해야 돼. 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심리학자 닉 하슬람이 제시한 용어인데 과거에는 객관적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에 봤쓰던 학대, 트라우마는 단어가 문턱이 낮아져 주관적인 불쾌감, 내가 기분이 나쁜데? 라는 또는 반대 의견까지 그 범주에 포함하게 된 현상을 말한다. 반취약성, 이게 취약하다라는 얘기인데 반취약성 하니까 취약하지 않다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그렇진 않다는 거죠. 나심 탈레브의 개념을 이용한 것인데 아이들은 바람을 맞아야 단단해지는 나무처럼 적절한 시련을 겪어야 강해지는데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부모와 사회가 아이들을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지적이다. 한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민원 폭주, 하이트 박사가 지적한 미국 캠퍼스의 검열 문화는 괴를 같이 한다. 불쾌함을 권리 침해로 인식한다. 내가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좀 불쾌한데 라는 게 이건 바꿔야 돼. 이건 문제를 제기해야 돼. 라고 여긴다는 거죠. 교사의 훈육과 아이의 기분. 과거에는 교육의 과정으로 여겨졌던 꾸중, 제지가 지금은 아이의 자존감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심리 경호.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 경호원이 되어 모든 갈등을 대신 해결해주다 보니 아이는 갈등을 해결하는 근육을 키울 기회를 영영 잃게 된다. 이건 뉴 노멀일까? 아니면 거대한 퇴보일까? 모르죠? 뉴 노멀. 부당하다.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게 섬세한 사회가 된 거다. 인권이 확장된 거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작은 불편함도 견디지 못한다.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 하이트 박사는 이건 매우 걱정해야 될 수준이라고 경고한다. 실현 없이 자란 세대가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거대한 위기에 대응할 힘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린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 그게 매우 불쾌하더라도 듣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약간 표현의 자유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반헌법적 또는 매우 모욕적 아니면 체제를 순응하지 않는 집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냐? 라는 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사실 뭐 그렇게 큰 얘기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 하이트 박사는 뭐 이런 민주주의라든지 표현의 자유 그런 게 침해받을까봐 걱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아까 말했던 한국의 현실에서 보자면 매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 애가 기분이 나쁘다잖아요. 라는 게 기준이 돼서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게 참 뭔가 근거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친절한 독이 될 위험이 있다. 사회적 정령을 떨어뜨리는 세이프티즘 이거 하이트 박사가 만든 말인가? 세이프티즘 안전주의는 조너슨 하이트와 공저자 그레그 루키아노프가 나쁜 저서, 나쁜 교육에서 처음 정의하고 대중화시킨 용어이다. 안전하게 지내자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안전이 다른 어떤 실용적, 도덕적 가치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 표현의 자유보다 내 기분이 더 안전해야 돼. 학문의 진리 탐구보다 내가 불쾌한 건 싫어. 이런 것이 정서적 안정, 내 기분이 더 중요해진다. 대학교에서 학문의 진리 탐구를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매우 다르지만 듣다 보면 매우 불쾌한 사람들과의 의견을 나눠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표현의 자유니까. 이게 서로 충돌할 때 이쪽이 더 우선시 되는 것 같다라는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감정이 불쾌한 의견이나 논쟁을 정서적 불편함이 아니라 내 존재를 위협하는 실제 폭력이나 물리적 위험과 동일시하고 있다. 안전 자체가 성역화되면 조금 하더라도 배움을 위해 참자 이게 불가능해진다. 이 세이프티즘 아이들을 망치는 세 가지 잘못된 믿음이다. 시련은 너를 약하게 할 뿐이니 무조건 피해라. 이걸 지금 거짓말이라고 이 박사,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반대로 뭐 나폴레옹이었나 반대로 얘기하죠. 너를 죽이지 못하는,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통은 너를 강하게 할 뿐이다. 그만큼 고통은 받아들여라. 좀 더 네가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될 테니까 라는 과거의 조언이 있었는데 반대로 아니 무조건 피해 다녀. 그건 너를 기분 나쁘게 하고 너의 정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뿐이야. 네가 기분 나쁘면 그건 실제로 잘못된 것이다 라는 또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 실제로 네가 피해를 입었나 라는 것보다 내 기분이 그렇다잖아요. 이걸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결이다 라는 식으로 스펙트럼을 길게 놓고 어떤 입장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 이외에 저쪽에 있는 사람을 악한 쪽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70억 인구의 뉴노멀일 수도 있을까? 어떻게 보자면 이건 풍요의 역설일 수도 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생존 위협이 사라진 사회일수록 사소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치 하락 현상이 나타난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인권 감수성이 매우 예민해지니까 과거에는 야 그런 게 무슨 기분 나쁜 게 무슨 폭력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게 없어진 물리적 폭력이 없어진 시대에는 좀 더 인권이 감수성이 예민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이 저자가 보기에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라고 단언한다. 인간의 뇌는 적절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으면서 강해지는 반취약성을 가졌는데 세이프티즘은 이 성장의 기회를 박탈해서 허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학교에 민원을 넣는 거 우리 아이 기분 상하게 한 죄에 대한 민원은 하이트 박사가 말한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학대라는 단어가 아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언행으로 확장되면서 훈육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인 것 같다. 그렇군요.